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시댁 식구들한테 핍박받으면서 은혜를 입은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렇게 모순적인 상황에서 인생이 180도 바뀌어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길 가다가 흔히 만나볼 수 있는 40대 여성인데요. 전 평범하지만 참 행복한 여자예요. 그동안 결혼할 마음이 아예 없다가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할 마음을 먹게 됐거든요. 올 예비 남편이랑 저는 증권회사에서 일하다가 친해진 사이인데 관심사도 비슷하고 성격이나 성향도 비슷해서 정말 이야기가 잘 통했어요. 예비 남편도 저랑 똑같이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 쭉 혼자 살다가 이직한 회사에서 저를 만나고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잘 맞았던 거겠죠. 이제 예비 남편이나 저나 결혼할 생각만 해도 마음이 들뜨는데 예비 시모가 문제였어요. 예비 시모가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셨거든요. 근데 예비 남편은 예비 시모 때문에 처음부터 걱정이 많았나 봐요. 저는 예비 남편과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부모님들께 인사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결혼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전에 양가 부모님과도 이야기를 나누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예비 남편한테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우리 이제 슬슬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야 하지 않을까? 결혼 얘기도 나눈 지 꽤 됐으니까 결혼 허락 받으러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런데 예비 남편이 제 말을 듣고 안색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예비 남편이 어두운 표정을 지으며 이랬어요. 사실 우리 엄마가 좀 직설적인 편이라 좀 걱정이 되네. 그래도 아직 결혼에 반대하진 않으셨으니까 너무 마음 쓰진 말고. 내가 부모님께 자기에 대해서 말했는데 아빠 반응은 좀 괜찮았었거든? 근데 엄마 반응이 안 좋았어. 하지만 특별히 헤어지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일단 데려오라고 하더라고. 내가 엄마에 대해 잘하니까 뭔 일이 일어날 것 같더라.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내가 알아서 중간다리 역할을 잘해볼게. 예비 남편이 이러니까 전부터 예비 시모가 경계심이 심하고 까탈스러운 편이라는 말을 들었어서 조금 긴장됐죠. 그러니까 예비 남편이 이런 식으로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신경 쓰지 마. 별일 없겠지. 엄마가 뭐라 하면 나뿐만 아니라 아빠까지 나서서 막는 그런 분위기일 거야. 엄마 빼고 모두 다 자기 편이니까 일단 인사드리러 다녀오자. 이걸 어쩌면 좋나 싶었지만 예비 남편이 이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말해줬으니까요. 한편으론 한 번도 안 찾아뵀는데 저 혼자 판단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만나 뵙기로 했어요. 막상 찾아뵀는데 의외로 괜찮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계획대로 저는 울 부모님께, 예비 남편은 예비 시부모님께 말해서 약속을 잡기로 했어요. 이렇게 예비 남편과 이야기를 끝내고 오랜만에 부모님 집으로 가서 안부를 나눴는데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본격적으로 예비 남편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아빠, 나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랑 결혼 이야기도 나눴다고 했었잖아. 이번에 남자친구 만나서 어떤 사람인지 보고 엄마 아빠 생각은 어떤지 말해줘라. 제가 이러니까 부모님이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면서 얼른 데려오라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엄마랑 아빠한테 예비 남편에 대해 자주 이야기를 드렸어서 기대가 많이 되시는 모양이었어요. 예비 남편이 성격도 좋고 예의 바른 점들을 말씀드릴 때마다 부모님이 흐뭇해하셨거든요. 그래서 수월하게 약속을 잡고 예비 남편을 데리고 저희 본가를 방문했었죠. 제 예상대로 올 부모님은 예비 남편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엄마가 오죽하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이런 말씀을 다 해주시더라고요. 결혼할 거면 얼른 해라. 하는 일도 비슷하고 벌이도 비슷한 것도 모자라 김서방 성격도 좋고 예의 바르잖니. 이젠 나이도 있으니 서두를수록 좋다. 엄마뿐만 아니라 저희 아빠도 이런 식으로 결혼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근데 예비 시부모님이 문제였죠.
예비시댁에 들어서니 예비시부가 문 앞에서부터 반겨주셨지만 예비시모는 아니었어요. 멀찍이 서서 저 들어오는 거 힐끔 보더니 인사도 안 받아주고 저보고 이러시는 거예요. 인사는 됐고 우선 앉아봐라. 아들한테 말은 많이 들었지만 내가 직접 어떤 사람인지 봐야겠구나. 우리 아들이 정말 괜찮은 여자를 만나고 있었는지 궁금하네. 예비시모가 이러면서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앉았더니 예비시모가 대뜸 이러셨어요. 우리 아들한테서 네가 하는 일이랑 사돈될 분들 직업을 들었다. 그러니까 네가 좀 말해봐라. 우리 같은 부자 집안에 너같이 평범한 년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울그이가 지금은 은퇴했지만 대기업 임원이었고 우리 집안 자체에 돈이 많은데 양심 좀 챙겨라. 예비시모가 이런 식으로 너무 매섭게 말씀하셔서 너무 기분이 나쁘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근데 우리 집도 어디 가서 못 산다는 소리 듣는 집안은 아니에요. 아빠가 골동품 매입, 감정하는 일을 하시고 예비시댁만큼 부유하진 않더라도 나름 넉넉한 집안인데도 무시하시더라고요. 반면에 예비시부는 점잖고 좋으신 분이셨어요. 옆에서 이런 식으로 예비시모한테 눈치를 주시더라고요. 당신은 예비며느리 앞에서 무슨 그런 말을 하냐? 초면부터 선 넘는 질문에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하네. 그동안 우리 아들이 괜찮은 사람 만났다고 그렇게 자랑했었는데 제대로 대화도 안 해보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예비시부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비시모를 나무라셨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이런 식으로 다정하게 다독여 주셨는데요. 우리 와이프가 하는 말들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라.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만한 며느리감은 없을 것 같더라. 직업도 꿀리는 거 없고 집안도 들어보니 흠잡을 데가 없어서 결혼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 너희들만 좋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결혼해도 된다. 예비시부가 이러면서 저를 너무 따스하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드렸거든요. 저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솔직히 여기 오기 전까지 긴장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아버님 덕분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런 식으로 꾸벅 고개를 숙이는데 예비시모가 눈에 불을 켜고 노려보는 거예요. 금방이라도 절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는데 예비시부가 아니었음 저 내쫓았겠더라고요. 이렇게 제 결혼은 예비시부 덕분에 허락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결혼은 생각보다 그렇게 순탄치 않았죠. 예비시모가 제가 스스로 결혼을 포기하고 예비남편과 헤어지게 만들기 위해 미친 짓을 했거든요.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미친 짓이란 표현을 썼냐고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까 낯선 목소리가 이런 말을 건네더라고요. 저번에 본 적 있는데 내 목소리 기억하려나 모르겠다. 나 중원이 엄마다. 갑작스러워서 놀랐겠지만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 예비시모가 이러길래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핸드폰을 손에 꼭 쥐었어요. 가까스레 정신을 차리고 잔뜩 긴장한 채 이렇게 대꾸했었거든요. 네? 어머님이시라고요? 제 번호는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어머님이 이런 식으로 연락을 주실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무슨 일로 전화 주신 거죠? 제가 이런 식으로 조심스럽게 물어보면서 안 좋은 예감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비시모가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당당히 말하는 거예요. 네 전화번호는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다.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물어본 건데 갑자기 전화해서 불만이니? 내가 오죽했으면 이런 식으로 전화했겠어? 예비시모가 이렇게 너무나도 까칠하게 쏘아붙이길래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주절주절 말을 늘어놓긴 했는데요. 저한테 번호를 물어본 것도 아니고 오빠한테 갑작스럽게 번호도 물어보시고 저한테 전화한 이유가 뭐길래 그러시나요? 중원이 오빠 통해서 말씀해 주셔도 충분히 전달 드릴 수 있을 텐데 갑자기 전화 주셔서 놀란 것뿐이에요.
제가 이런 식으로 어리둥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비 시모 입에서 이런 뚱딴지 같은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들한테 사실 여자가 있는 거 알고 있었니? 세상에, 너는 자존심도 없어? 남자가 한눈 팔고 있는데 이렇게 자존심 버려가며 계속 만나고 싶은 거냐? 예비 시모가 툭 내뱉은 말에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말았어요. 순간 눈앞이 아찔해져서 이마를 손에 얹고 이렇게 되물었죠.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빠한테 여자가 있다뇨? 그럼 저희 오빠가 저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어머님도 저희 오빠가 저 몰래 다른 여자 만날 사람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러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적인 말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니까 예비 시모가 이런 식으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너한테 말하기 미안해서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는데 자기가 말할 자신이 없다고 말해달라더라. 내가 문자로 사진 한 장 보낼 테니까 네가 한번 확인해봐. 예비 시모가 이렇게 말을 던진 다음에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라고요. 잠시 후에 문자가 와서 확인해보니까 사진이 와 있는 거예요. 그 사진은 다름 아닌 예비 남편이랑 어떤 여자가 뽀뽀하는 사진이었어요. 처음엔 당연히 너무 화가 나서 심장이 두근거렸는데 억지로 심호흡을 해가며 보니까 어라? 사진이 이상하네? 사진을 자세히 확대해서 살펴보니까 합성한 거더라고요. 예비 시모가 일부러 예비 남편이랑 다른 여자가 뽀뽀한 사진을 합성해서 만든 거였어요. 아니, 근데 우리 예비 시모 좀 머리가 멍청해요. 그 합성한 사진 중 예비 남편 쪽 사진 부분이 제가 아는 사진이었거든요. 예비 남편이랑 첫 번째 데이트할 때쯤일까요? 제가 그때 서로 사진 찍어주자고 했거든요. 그 당시엔 아직 직장 동료 관계였어요. 평소엔 퇴근 후에 밥 한 끼하고 술 몇 번 마시다가 처음으로 주말에 만났던 거였는데요. 예비 남편이 사진 잘 나왔다고 예비 시부모님께도 보내드리면서 자랑을 하더니 그 사진을 저장해서 이런 데 썼던 거예요. 그 당시에 사귀는 사이도 아니었으니까 예비 남편이 딱히 제 얘기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비 시모는 아무것도 모르고 여자 사진을 눕게 따서 예비 남편 옆에 합성한 거였어요. 마치 단둘이 데이트한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엄청 비웃으면서 제가 예비 시모께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예비 시모가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전화를 받고 엄청 밝은 목소리로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보낸 사진 봤냐? 우리 아들이 다른 여자 만나고 있는 거 두 눈으로 똑똑히 봤지? 그러니까 나도 이제 마음 접고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라. 예비 시모 목소리가 묘하게 들뜬 게 얼른 저를 떨쳐내고 싶어하는 게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전곡을 한번 찔러봤는데요. 네, 어머님 말씀대로 사진 확인해 봤는데요. 어머님, 혹시 사진 합성하셨어요? 어머님이 지금 보낸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는 알고 계세요? 제가 이러니까 예비 시모가 말을 더듬으면서 엄청 당혹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비 시모가 이런 식으로 시치미를 뚝 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내가 무슨 합성을 했다고 그래? 얘 좀 봐라. 내가 그런 식으로 구라치는 사람으로 보이니? 예비 시모가 이렇게 끝까지 거짓말을 치면서 저를 속이려고 했어요. 그런 예비 시모가 너무 한심해 보여서 제가 한숨을 푹 내쉬고 이런 식으로 말했었는데요. 어머님, 제가 괜히 이러는 게 아니라 합성한 티가 너무 많이 나서 그래요. 이 사진 저랑 중원이 오빠가 썸 탈 때 찍어준 사진인데 모르고 계셨죠? 그니까 예비 시모가 아무 말도 못하고 씩씩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비 시모에게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었어요. 어머님, 아무리 결혼 반대하시는 거라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마음에 안 드니까 헤어지라고 하던가. 지금 뭐 하는 짓이세요? 오빠한테 전부 다 말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제가 이런 식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는데요. 그런데 예비 시모가 이렇게 소리를 빽 지르시는 거예요.
말하든가 말든가 네 알아서 해라. 네가 꼰지른다고 하면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았냐? 이게 진짜 시모 무서운 줄도 모르고 뚫린 입이라고 막 말하네. 예비 시모가 이러고 나서 제가 반박할 틈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어요. 제가 곧바로 예비 남편한테 연락해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토로해버렸죠. 자기야,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 와서 받아봤는데 어머님인 거야. 내가 무슨 일로 연락 주셨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우고 있대. 우리 헤어지게 만들려고 사진까지 합성해서 보내주신 거 있지. 제가 이러면서 예비 시모가 보내주신 사진을 예비 남편에게 보내줬는데요. 예비 남편이 그 말을 듣고 경악을 하더니 사진을 보곤 이런 식으로 짜증을 확 내더라고요. 뭐? 우리 엄마가 이런 사진을 보내놓고 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말까지 했다고? 잠깐만, 전화 끊어봐. 아무래도 엄마한테 한마디 해야겠어. 예비 남편이 이러길래 제가 전화를 끊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몇 분 뒤에 띠링 알림음이 울리길래 핸드폰을 확인해봤더니 예비 남편한테서 이런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엄마랑 전화를 해봤는데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자기 볼 면목이 없어서 전화도 못하겠어. 자기한테 너무 미안해. 엄마가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끔 신신당부해놨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거야. 예비 남편이 문자로만 황당해한 게 아니라 저랑 만나고 나서도 저한테 너무 미안해했어요. 자기가 한 짓이 아닌데도 저한테 이런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엄마가 그런 짓을 한 게 너무 부끄럽더라. 심지어 난 자기 번호 알려준 적도 없어. 엄마가 나 몰래 알아내서 전화한 거야. 예비 남편이 핸드폰 잠금 설정 같은 걸 안 하는 편이라 핸드폰을 켜면 바로 전화 기록부 같은 걸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예비 남편이 저를 우울자기라고 저장해놨어서 저인 걸 알고 전화번호를 빼갔나 봐요. 제가 예비 남편한테서 자초지종을 전해 듣고 착잡한 표정으로 앉아있었거든요. 그니까 예비 남편이 따뜻한 손길로 제 어깨를 쓸어주면서 이러는 거예요. 엄마가 이런 짓을 했으니 나뿐만 아니라 아빠도 나서서 말리기로 했어. 그니까 만약에 엄마가 심한 말을 하거나 기분 나쁜 행동을 하면 나한테 꼭 말해. 알겠지? 이런 예비 남편과 예비 시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결혼을 포기하지 않고 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저희 예비 시부가 우리 가족의 일을 좀 도와주게 됐어요. 도대체 어쩌다가 예비 시부께 은혜를 잊게 됐냐고요? 어느 날 울 아빠가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가 와서 받아봤대요. 근데 그 사람이 아빠한테 다짜고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어르신, 예전에 제 회사에서 나온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한 게 있는데 왜 돈을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돈 안 갚으면 소송 걸 거예요. 그러면서 울 아빠를 상대로 지급 명령을 내렸어요. 아빠한테서 이 말을 전해 듣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사람이 지급 명령까지 보낸 거냐고 물어봤거든요. 아빠가 어렴풋이 뭔가 기억나는 듯 생각을 좀 해보더니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이제 나이도 먹고 워낙 오래전 일이라 뚜렷이 기억은 못하는데 양로원에 웬 젊은이들이 와서 갑자기 병에 든 걸 먹어보라고 했어. 시식해보라고 온 거니까 한 번만 맛보고 어떤지 말해달라고 하더라고. 아빠가 이러시길래 제가 먹어봤냐고 물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아빠가 뒷머리를 긁적이면서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게 뭐 대단한 일은 아니니까 그냥 먹어봤지. 맛은 그다지 특별하지 않았어. 그냥 약간 쓴맛이 나는 정도였던 것 같아.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 약간 쓴맛이 나네. 근데 먹을만 하긴 하네 그랬지. 내가 그러니까 그 젊은이들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를 기록하더라고. 아빠가 이러셔서 그 사람들이 뭐를 기록했냐고 질문했죠. 그런데 아빠가 그 당시에는 그 젊은 놈들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인적사항을 물어보더라고. 성함이랑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면서 조사에 참여했으니까 추첨을 통해 상품 같은 거 보내준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대충 내 이름이랑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말았지. 그 후엔 뭐 별일 없었어.
그냥 몇 가지 더 물어보더니 가더라고. 아빠한테서 이 말만 전해 들었는데도 너무 이상하다고 대꾸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아빠가 낯선 사람이 주는 걸 먹었으면 안 됐다고 하소연하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이거 먹고 기분이 어떤지, 속은 괜찮은지, 특별히 불편한 점은 없는지 그런 걸 물었지. 뭐 나쁜 건 없었으니까 괜찮다라고만 했어. 그리고 젊은 놈들이 조사가 전부 다 끝났다고 하면서 갑자기 자리를 뜨더라고. 그냥 가방 메고 어르신 오늘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그러면서 나갔어. 근데 이놈들이 뒤늦게 이런 사기를 칠 줄 몰랐네. 아빠가 이러시면서 그 당시만 해도 그놈들이 건강기능식품 맛이랑 인적사항을 대충 조사하고 가길래 진짜로 맛이 어떤지 테스트해보려고 왔구나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몇 달이 한참 흐른 뒤에야 이렇게 우리를 공갈한 거죠. 사실 그 업자가 그전에도 계속해서 아빠한테 전화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어르신, 제가 저번에 양로원 갔었는데 기억하시죠? 건강기능식품 드리면서 한번 먹어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먹어봐놓고 돈을 안 주셨더라고요. 그 돈 지금 당장 보내주세요. 아빠가 이 전화를 받고 그 업자가 사기꾼인 걸 뒤늦게 깨달았대요.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싶어서 이런 식으로 언성을 높였다고 하더라고요. 뭐? 니들이 먹어보라고 해놓고 지금 와서 돈을 받아? 그럼 처음부터 돈을 달라고 하든가. 공짜인 것처럼 그냥 나눠줘 놓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난 돈 줄 생각 없으니까 콩밥 먹고 싶지 않으면 당장 이 번호 지워라. 아빠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확 끊어버렸대요. 근데 그 뒤로도 계속 돈 달라는 연락이 오더니 마지막엔 이런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르신, 이런 식으로 전화 돌리고 저희 피하시면 고소할 수밖에 없어요. 3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까지 갈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 전화를 받고 나서야 아빠가 우리한테 무슨 일을 당했는지 실토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예비 시부가 대기업 임원이라고 했잖아요. 퇴직하고 나서 로펌에서 자문위원도 하셔서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도 많다고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비 남편한테 전화해서 이런 부탁을 해봤는데요. 자기야, 우리 아빠가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아버님 도움 좀 받을 수 있을까? 저번에 자기한테 아버님이 대기업 임원이셔서 지인 중에 법조인이 많다고 들었거든. 제가 이러면서 아빠가 양로원에서 건강기능식품을 먹었다가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했는데요. 예비 남편이 잠시 조용히 듣고만 있더니 이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인어른이 그런 거면 당연히 도와줄 수 있지. 내가 아버지께 말씀드려볼게. 잠깐만 전화 끊어봐. 예비 남편이 이러길래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너무 고맙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예비 남편 말대로 전화를 끊고 연락이 오길 기다렸는데요.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는 것만 같아서 핸드폰을 쥔 채로 답장을 기다렸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핸드폰이 진동하며 문자가 도착한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 화면을 확인해 보니 예비 남편이 이렇게 보낸 문자가 보였어요. 아버지가 흔쾌히 도와줄 테니까 만나자고 하셨어.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누자고 하시네. 친한 변호사님도 같이 오실 거니까 걱정 말고 편하게 와. 예비 남편이 보낸 문자를 읽자마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렇게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한 마음뿐이었죠. 혼자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도움받으려고 한 걸 다행으로 생각하며 약속 시간을 잡았는데요. 며칠 후 예비 남편과 함께 예비 시부를 만나러 갔어요. 약속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고 들어가 보니 예비 시부께서 이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옆에는 변호사님도 함께 계시길래 잔뜩 긴장한 채로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도 아버님 친구분이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고개를 숙이며 예비 시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예비 시부께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뭐 가족끼리 돕는 거지. 내가 이 친구 데려오기만 한 게 아니라 아예 선임을 해놨으니까 마음 놓고 있어.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도울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보거라. 예비 시부가 이러셔서 너무 감동이었는데 예비 남편까지 제 옆에 딱 붙어 앉아 있다가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처한 상황을 이런 식으로 찬찬히 다시 설명해 드렸는데요. 저희 아빠가 양로원에 있었는데 젊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건강기능식품 시식을 시켜보고 인적사항을 적어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단순한 시식 행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고소까지 운운하고 있대요. 이외에도 구체적으로 그놈들이 무슨 말로 사기를 치려고 했는지 세세하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변호사님이 저희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보시고 이러시는 거예요. 증빙도 없고 청구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여서 전부와 같은 답변서를 대신 써드릴게요. 증빙을 제대로 내라 또는 이 청구는 소멸시 후 완성된 것 같다는 내용을 써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변호사님이 이러시며 제대로 도움을 주겠다고 하면서 명함을 건네길래 받았는데요. 물론 제 명함도 전달드린 다음에 헤어졌어요. 몇 달 뒤에 예비 시부가 소개해준 변호사님이 이런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동료 법조인한테 전화까지 해서 확인해 봤거든요. 법원이 그 채권자에게 좀 더 청구를 정리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는데 채권자가 제대로 대응을 안 하니 각하시켰다고 하더라고요. 큰 문제 없이 재판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마음 놓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예비 시부가 소개해준 변호사님 덕분에 아빠가 승소하게 되신 거예요. 예비 시부와 변호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식사 자리를 마련하려고 했는데요. 일단 모시고 갈 식당은 정한 다음에 예비 시부께 전화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아유 무슨 식사 자리까지 가지려고 그래. 난 괜찮으니까 이렇게까지 안 해줘도 된다. 이제 곧 가족이 될 사이인데 이 정도로 감사 인사받기 부끄럽다. 예비 시부가 이러셔서 결국 우리 가족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생각하게 됐죠. 예비 시모는 정말 별로인데 예비 남편이랑 예비 시부가 너무 좋은 사람들이라 예비 시모 정도는 커버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비 시부께 은혜를 갚을 날이 찾아온 거예요. 예비 시모의 칠순 잔칫날 예비 시부가 우리 부모님까지 초대하셨는데요. 예비 시모 선물은 물론 예비 시부께 드릴 선물까지 바리바리 챙기는데 예비 시부한테 드릴 선물이 부피가 좀 컸어요. 일반 승용차에 싣기가 어려워서 봉고차에 잘 싸서 싣게 됐죠. 그래서 선물을 실은 봉고차에는 저랑 아빠가 타고 우리 엄마는 예비 남편 차를 타고 칠순잔치 장소까지 같이 갈 예정이었어요. 우리는 한정식집에 딸린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요. 아빠가 주차할 테니 저보고 먼저 내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내리는데 마침 입구에서 예비 시모가 걸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예비 시모가 경악한 얼굴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너 설마 봉고차 끌고 온 거냐? 다른 사람 차도 아니고 이게 니들 차란 거지? 너희 집안 사람들은 봉고차 몰고 다니는 거니? 예비 시모가 저희를 보고 인사도 하지 않고 이러시길래 제가 그렇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비 시모가 길길이 날뛰면서 이런 식으로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저딴 똥차를 끌고 칠순잔치에 올 수 있냐? 다른 날도 아니고 내 칠순잔치 날에 내 손님들이 보면 어떡하라고 이런 차를 끌고 온 게야? 예비 시모가 이렇게 쪽팔린다고 발광을 떠는 바람에 헛웃음이 절로 나왔죠. 어머님 말씀에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아서 멍하니 서 있다가 겨우 이렇게 맞받아쳤거든요. 어머님, 봉고차가 뭐 어떻다고 그러세요? 부피가 큰 선물이다 보니 봉고차 끌고 온 거예요. 이게 다 어머님 생각해서 이러고 온 건데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이러면서 예비 시모께 이런 분인지 몰랐다, 너무 실망스럽다고 했는데요.
예비 시모가 그러거나 말거나 이런 식으로 신경질을 부리시더라고요. 봉고치 안에든 선물이야 빤하지. 네가 주는 선물 같은 거 필요 없으니 사람 우습게 만들지 말고 그냥 가라. 예비 시모가 이러는데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열받아서 이렇게 고함을 질렀어요. 어머님 칠순잔치는 솔직히 안 가도 되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님한테는 꼭 드려야 할 선물이 있으니 그거는 드리고 갈 거예요. 제가 이러니까 예비 시모가 제 앞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빨리 발걸음을 옮겨서 피해가려고 하니까 예비 시모가 이러시는 거 있죠?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 안 그래도 너나 니네 집안 사람들이나 죄다 마음에 안 들었는데 잘 됐어. 이참에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겠다. 예비 시모가 이런 식으로 역정을 내시면서 저를 밀쳐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힘으로 버티고 서 있는 채로 이렇게 악을 질렀는데요. 저는 어머님 축하해주거나 준비한 선물 드릴 마음 없고요. 아버님께 드릴 선물이 있으니까 들어가야겠어요. 어머님 아는 척도 안 할 테니까 비키시라고요. 제가 이러니까 예비 시모가 절대 못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저랑 예비 시모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이 입구에서 다투고 있는데 예비 시부가 입구 쪽으로 걸어오시다가 우리를 발견했나 봐요.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비 시부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하도 안 들어오길래 와봤더니 당신은 왜 또 며느리랑 싸우고 있어? 이렇게 좋은 날에 도대체 무슨 일이야? 예비 시부가 이러셔서 제가 얼른 고개를 돌렸는데요. 그때 아빠도 멀리서 서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주차를 하고 나서 예비 시모랑 저랑 싸우는 모습을 난감하게 지켜만 보고 있었나 봐요. 아빠가 예비 시부를 보자마자 화색을 띠며 입구 쪽으로 뛰어들어오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사돈어른, 그 골동품 드디어 찾았습니다. 중고가전 가구 재활용센터에서 구했는데 선물로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아빠가 이러셔서 예비 시부가 정말이냐고 반응하면서 얼굴 표정이 확 바뀌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예비 시모가 이야기도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재활용센터에 꽂혔나 봐요. 바로 이런 식으로 어이없다는 듯이 외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바깥 양반한테 드릴 선물에 재활용센터에서 샀다고요? 어디서 쓰레기 같은 걸 주워온 거야? 아무리 골동품 파는 집안이라지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자 우리 예비 시부가 열받아서 예비 시모 뺨을 때렸어요. 예비 시부가 어찌나 분노했는지 핏발선 눈으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이런 쓰레기 같은 옆에 내려봤나? 지금 우리 어머니 유품을 쓰레기라고 한 거야? 예비 시모가 그 말을 듣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고만 있었어요. 그때 예비 시부 입에서 제가 알지 못했던 말들이 술술술 나오기 시작했죠. 사실 봉고차에 있었던 것은 우리 예비 시부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시조모의 유품이었대요. 예비 시부가 지금은 점잖은 모습이라서 상상하기 힘들겠지만 젊은 시절에는 부모 가슴에 대못 받고 다니는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예비 남편의 할머니가, 그러니까 저한테는 시할머니께서 예비 시부가 막내라서 엄청 예뻐하셨대요. 시할머니의 오빠가 시집갈 때 쓰라고 직접 만들어준 서랍장이 있었는데 그걸 줄 정도로 예비 시부를 엄청 아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비 시부가 3살 때 예비 시할머니의 오빠가 세상을 떠났대요. 그러니까 하나뿐인 친오빠의 유품을 다른 자식들이 아닌 우리 예비 시부께 드릴 정도로 예비 시부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셨던 거죠. 예비 남편의 할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 귀한 서랍장을 준 거였지만 철부지 우리 예비 시부는 자기 돈 필요한 일 있다면서 그걸 팔아넘긴 거였어요. 예비 시부가 머리가 참 똑똑해서 좀만 공부하면 상위권에서 놀고 그런 분이셨지만 친구들을 잘못 사귀어서 한때 공부를 아예 놨었다는 거예요. 그때 술, 담배는 기본으로 하고 무면허로 오토바이도 운전하고 다녔었는데 사고를 냈었대요. 그 당시에 속도를 별로 내지 않아서 찰과상 정도의 경미한 부상이었는데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예비 시부가 미성년자의 무면허인 걸 눈치챘었다고 하더라고요. 예비 시부의 친구분들이 나이가 어려서 눈치 없이 이렇게 속닥였다는 거예요. 네 면허도 없는데 어떡해. 니네 아버지가 알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너네 아버지한테 저번처럼 내 핑계 대면 안 된다. 친구놈이 이러면서 예비 시부 옆구리를 쿡쿡 찔렀대요. 그때부터 피해자가 갑자기 드러눕더니 이런 소리를 짓거렸다고 하더라고요. 아, 나 죽겠다. 아이고, 아파라. 놀라서 아픈지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아프네. 니놈들 얼굴 낯짝 보아하니 미성년자인 것 같고 무면허일 것 뻔하다. 나도 한때 막 놀아서 니들이 사고 난 거 순교하는 거 다 알거든. 그러니까 합의금 퉁치자. 지금 병원비 안 주면 원래 절차대로 경찰에 신고해서 네 부모한테 연락 가게 할 거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갑자기 이러니 나이가 어렸던 예비 시부가 진땀을 흘렸다는 거예요. 예비 시부는 아버지, 그러니까 저한테는 시할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이래버렸대요. 저희 아버지가 알면 저 가만 안 둘 거예요. 제발 경찰에는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지금은 돈이 없어서 그런데 시간을 좀만 주시면 금방 합의금 구해올게요. 예비 시부가 이러니까 그 피해자가 며칠만 딱 주겠다고 보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비 시부가 시할머니의 서랍장을 팔아버리고 그 돈을 그놈한테 줘버린 거예요. 예비 시부가 그래놓고는 시할머니께는 이런 식으로 진실을 털어놓았대요. 엄마, 내가 무면허로 사고를 내서 서랍장을 판 돈을 줬으니 아버지한테는 말하지 말아줘. 만약에 아버지가 서랍장이 사라진 걸 알아채고 서랍장 어디 갔냐고 물어보면 엄마가 급전이 필요할까봐 팔아줬다고 해줘. 예비 시부가 이렇게 말하긴 무섭게 시할머니가 쓰러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독립해서 따로 살고 있던 예비 시부는 몰랐지만 시할머니 몸 상태가 안 그래도 안 좋았는데 숨기고 있었대요. 결국 시할머니께서 몸져 눕게 되고 그러다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시할머니는 세상을 떠나면서도 너무나 애절하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대요. 아들아, 그 서랍장을 꼭 다시 찾았으면 좋겠다. 내가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는 서랍장이야. 우리 오빠 유품이니 제발 다시 구해다 줘.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서랍장만큼은 내 무덤까지 가져가고 싶었다. 예비 시부가 그 유언을 듣고서 펑펑 울면서 후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예비 시부는 골 때리고 부모 속썩이던 행동을 싹 다 청산하고 그 뒤로 다른 사람이 돼서 전처럼 열심히 성실히 일해서 좋은 대학에도 들어가고 대기업 임원까지 된 거예요. 예비 시부는 열심히 일하는 도중에도 시간이 날 때마다 사진을 들고 그 서랍장을 찾으러 다녔대요. 예비 시부가 집에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에 시할머니가 소중하게 생각하던 서랍장도 찍혀 있었거든요. 제가 예비 남편한테서 그 말을 듣고 우리 아버지가 사기꾼한테 돈 뜯길 뻔한 걸 도와준 은혜를 갚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한테 예비 시부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어서 서랍장을 찾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 뒤로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전체가 서랍장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을 길이 없더라고요. 근데 오랫동안 못 찾고 있던 그 골동품을 골동품 전문가인 우리 아빠가 그걸 찾아준 거예요. 우리 아빠가 제 이야기를 듣고 예비 시부 찾아가서 도와드리겠다고 하고 사진 받아와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그 서랍장을 찾아냈던 거죠. 하지만 눈치 없는 예비 시모가 쓰레기 가져왔냐고 난리를 치니까 열받은 예비 시부가 싸대기를 날려버린 거예요. 예비 시모는 어머니 유품이라는 소리를 듣자 그제야 안절부절 못하고 예비 시부는 우리가 준 유품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비 시모 꼴 받으라고 이런 식으로 농락을 해버렸죠. 아버님, 봉고차 타고 지금 당장 시댁에 가져다 놓을까요? 어차피 어머님이 저희 집안 보고 칠순잔치 참석하지 말랬거든요. 똥차 끌고 왔다고 하면서 저희를 아주 개무시하던데요. 제가 이렇게 예비 시모 때문에 쌓인 마음속 화를 표출해버렸는데요.
그러니까 예비 시부가 획 몸을 돌려 예비 시모에게서 등진 채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자. 나도 이런 사람 칠순잔치에 참석할 생각 없다. 당신 혼자 칠순잔치 잘 즐기고 와. 우리는 다 같이 집으로 돌아가자. 그 말을 듣자마자 핸드폰을 꺼내서 엄마한테 연락을 했죠. 엄마가 전화를 받자마자 예비 남편도 바로 옆에 있는지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속 시원하게 말해버리고 말았어요. 엄마, 어머님이 지금 시할머님 유품 가지고 쓰레기라고 쌍욕을 하셔서 지금 칠순잔치 자리 파토 났거든? 한정식집 말고 시댁으로 와. 이렇게 전화를 끝냈는데 예비 시부께서 예비 시모가 무시하던 봉고차를 타고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 시모가 저희 쪽으로 달려와서 이렇게 매달렸어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한 말인데 이렇게 갑자기 가려고 하는 게 어딨냐. 여보, 내가 말 실수한 거니까 제발 좀 봐줘. 내가 미안해. 진심으로 사과할 테니까 이러지 말자, 응? 예비 시모가 이러든 말든 아무것도 안 들리는 척 봉고차에 올라탔는데요. 이때 예비 시모가 봉고차 문을 못 닫게 꼭 붙잡은 채로 이런 식으로 사정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난 그런 의도로 한 말 아니라니까. 내가 당신한테 온갖 정성을 다했는데 말 한마디에 이러는 건 좀 아니지. 예비 시모가 이러면서 억울하다고 눈물을 쪄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도 예비 시부가 쉽게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예비 시모가 우는 모습을 보고 피식 웃으시더니 이러시더라고요. 당신 하는 행동 보니까 난 대기업 다녀서 대우를 해줬던 거고 예비 사도는 중산층 정도 되니까 무시하는 거 다 보이더라. 전부터 당신이 사람들 금 나누고 하대하는 거 볼 때마다 느낌이 쎄했는데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아. 지금 당장 이혼은 아니더라도 따로 사는 거 생각해보자. 예비 시부가 이러시고 나서 봉고차 문에서 손을 떼라고 했거든요. 그니까 예비 시모가 사색이 된 채로 무릎을 꿇은 채로 예비 시부를 붙잡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이혼이라니. 고작 이런 걸로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는 게 말이 돼? 이런 걸로 잠시 떨어져서 살겠다는 게 말이 되냐고. 여보, 내가 미안해. 며느리하고 사돈한테도 전부 다 사과할 테니까 제발 그러지 말자. 난 당신이랑 이렇게 멀어지고 싶지가 않아.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줘, 응? 예비 시모가 이러면서 너무나도 처절하게 빌빌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비 시부께서 그런 예비 시모를 동정하지 않으시고 아주 칼같이 이러셨어요. 당신이 이럴수록 더 떨어져 살고 싶어. 당신은 내가 아니라 내 돈과 명예, 직업이 좋아서 결혼했던 걸 다 알고 있었다고. 이런 속물 같은 모습 지긋지긋하니까 제발 그만 좀 해. 그동안 이혼하고 싶었지만 애들 때문에 참았던 거야. 지금 당장 안 떨어지면 이혼하자고 할 거니까 떨어지라고. 그렇게 예비 시부가 예비 시모를 밀쳐내서 예비 시모가 거의 내동댕이 쳐졌어요. 우리가 그렇게 봉고차 문을 닫고 출발하게 되는데 제가 창문으로 살펴보니까 혼자 남겨진 예비 시부 모습이 가관이더라고요. 단순히 우리 집안 수준이 별로라고 우리 하대하더니 이게 바로 인과응보구나 싶었죠. 결국 칠순날 예비 시모만 덜렁 남겨준 뒤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비 시부가 아주 강력하게 예비 시모 허락 없이 결혼 진행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스템에 알아보고 결혼식장 알아보고 있었어요. 결혼식을 얼마 안 놔둔 시점에 예비 시부를 보러 갔거든요. 예비 시부랑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어쩌다 예비 시모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예비 시부께서 예비 시모에 대해 이런 근황 소식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떨어져 지내고 있었잖아. 니들이 결혼 준비로 바쁘게 지내는 사이 결국 이혼 소송 걸어버렸다. 우리 며느리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자잘하게 와이프가 사짜 직업 사람들 아니면 우습게 보고 명령질해대는 꼴을 계속 봤었거든. 내가 그러지 말라고 한마디 해도 와이프가 알겠다는 대답만 해놓고 그 사람들 뒷담하고 은근히 무시하는 걸 티내더라고. 그런 모습들을 보고
와이프가 그동안 착한 척 가식을 떨고 연기를 해왔던 걸 알고 결혼한 걸 후회하고 있었어. 그런데 칠순잔치 때 일이 결정타가 돼서 내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거야. 어쩐지 예비 시모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보나마나 저한테 사과하면서 예비 시부 좀 설득해달라고 할 게 뻔해 보여서 그 전화를 무시했었거든요. 예비 시부모님께서 이혼 소송을 걸었다고 하니 두 번 다시 볼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요. 드디어 고심해서 고른 결혼식장에서 근사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신부 대기실에 들어가게 됐는데 시모가 들어온 거예요. 당연히 초대도 안 했을 텐데 왜 여기 있지? 싶었는데 시모가 저를 보자마자 제 손을 꼭 잡고 이런 식으로 사과를 하셨어요. 며느라, 결혼 축하한다. 내가 결혼 반대한 주제에 이렇게 찾아와서 정말 미안하지만 며느리 너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서 온 거야. 너네 집안 무시한 건 미안하다. 칠순잔치 자리에서도 봉고차 타고 왔다고 막말한 것도 할 말이 없어. 제발 용서해다오. 예비 시모가 이러면서 또 악어의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비 시모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런 일침을 날렸죠. 어머님, 진짜로 미안한 거 맞으세요? 아버님께 다시 잘 보여서 살림 합쳐보려고 이러시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머님이 지금 아쉬워진 입장이라 연기하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시모가 그 말을 듣고 멈칫하면서 찔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식으로 비아냥대기 시작했어요. 역시 제 말이 맞죠? 아버님이랑 다시 잘 지내고 싶으셔서 이러시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사과하실 거면 안 받아줄 거니까 당장 나가세요. 제가 이러고 나서 옆에 있던 직원한테 이 사람 좀 내쫓아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시모가 제 웨딩드레스 붙잡고 이런 식으로 흐느끼고 있더라고요. 내 남편 믿고 모아놓은 돈도 없고 노후 준비도 아예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무리 재산분할 한다고 해도 이건 아니다. 난 남편 없이 못 살아. 시모가 이러던 와중 옆에 있던 직원이 붙잡으니 안 나가려고 발버둥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머님 뇌리에 꽂히는 말을 해버렸어요. 어머님,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님이 이럴수록 아버님이 싫어하시는 거 모르세요?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제 예상대로 저한테 미안하거나 아버님이 그리워서 사과하러 오신 게 아니네요. 아버님 없이 못 사는 게 아니라 시부 덕분에 누리고 살았던 호화로운 삶을 포기 못하는 거겠죠. 저희한테 고소당해서 나중에 재산 분할 받은 것도 모조리 뺏기고 싶지 않으면 좋게 말할 때 나가시라고요. 이런 식으로 고성을 지르면서 시모를 내쫓아버렸어요. 다행히 이 소란은 신부 대기실에서만 잠깐 이뤄져서 제 결혼식은 잘 이루어졌는데요. 지금은 남편과 결혼 후 신혼집에서 잘 살고 있거든요. 시부가 우리 가족을 돕고 우리가 시부를 도와줬다 보니 우리 집안이랑 시댁 사이가 시작부터 돈독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서로 자주 연락하고 모임 자리도 자주 갖고 있죠. 명절 때는 아예 다 같이 모여서 명절 음식도 나눠 먹다 보니 사돈지간이 아니라 피를 나눈 가족이 된 느낌이에요. 시부가 건 이혼 소송은 진행 중이고 시모는 나이 70 먹고 이혼당하면 자기는 망한 인생이니 최대한 버팅기고 있는 중인데요. 소송도 길어지면 몇 년까지도 간다고 하는데 시모가 그걸로 버팅기는 것 같아요. 시부는 일단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하는 심정으로 소송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으시더라고요. 아마 재결합은 없을 것 같아요. 만약 이혼을 안 한다고 해도 시모는 시부랑 같이 살진 못할 것 같거든요. 시모는 이렇게 심란한데 저는 그와 반대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돼서 이렇게 사연글을 써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일을 겪게 되면서 본 구절이 있는데 깊은 강물은 돌을 던져도 요동치지 않는다고 해요. 타인이 던진 모래 한 말에 상심하는 사람은 깊은 강이 아닌 진흙탕 웅덩이인 셈이라고 하죠. 인성이 그렇게 더러운 사람들은 어차피 나중에 벌을 받게 될 테니 신경 쓸 필요도 없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도 하대받고 무시받고 계시다면 저희 시모처럼 막말하는 사람한테 휘둘리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을 사시길 바랄게요.